저희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왜 이렇게 급하게 보내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아니겠어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도 보고가 보고 됐다 다 이렇게 그랬어요. 됐으니까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네네. 어제 사실 그 공개 변론도 상당히 네. 그 눈길을 끌지만 더 오후에 눈길을 끈 게 우리 전 의원님이 통일부에서 받아서 공개하신 북송 오보 강제 북송 과정의 판문점 사진이었어요. 예. 정말 저도 보고 쇼킹해서 네. 야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권 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네. 백주대낮에 그렇죠.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가기 싫다고 정말 저항하는 그 탈북 어민을 그냥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완전히 네. 끌고 끌어다가. 예. 야, 근데 이 장면 이게 이제 통일부에서 받으신 거죠? 이게 통일부에서 네. 찍으신 거죠?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 네. 제가 TF 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TF에서 물론 고 이대준 씨의 사건도 물론 열심히 또 저희가 진상 규명을 이제 네. 좀 하고 또 발표를 했지만 또 북송 사건, 강제 북송 그렇죠. 사건도 이제 저희가 관심 대상 중에 그렇죠. 이제 하나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통일부에 이제 이 사진이 있다. 네. 이러한 정보를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아. 통일부에 한 6월 말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온 건 아니고요. 한참 저희가 걸렸네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그래서 또 가지고 있다는 걸 통일부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상당히 공을 확인하고서. 들여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받으신 저희가 거죠. 받은 것을 이제 언론에 공개하신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이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 네. 저 시멘트로 예, 턱이 돼 있는 예. 저 위에서 우리는 밀어내고 북한 군인이 끌어당기고 근데 그렇죠. 안 가려고 끝까지 네, 저렇게 네, 네, 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야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제 저 사진도 있고 저는 저것보다 더 이건 아니다 이제 싶은 사진이 뭐였냐면 네. 이제 하단에 나오는데 도살장에 속을 두고 가듯이 끌고 가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기는 예. 이제 군사 분계선 예. 보고 완전히 예. 절망해서 고개 숙이고 예, 속 끌고 가듯이 네 명이 해요. 팔을 그리고 붙잡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자해를 넘어져서 해가지고 막 뭐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이제 뭐 자해를 하니까 막 이거 끌고.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이거를 보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저 사진이죠. 진정한 귀순 의사가 없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 저렇게 발버둥치다가 저기 시멘트 벽에 얼굴을 부딪혀서 피범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가려는 걸 억지로 이렇게 세워서 예. 끌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그 뭐 100마디의 말보다는 하나의 사진이 모든 걸 다 그렇죠. 얘기해주고 다 있지 보여주죠. 않습니까? 가기 싫다는 게 다 보이잖아요. 나 안 간다고 예. 소리 지르고 네, 지금. 예. 근데 저렇게 끌고 가는 게 저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또 계속 저렇게까지 진상규명을 왜 해야 끌고 갔어야 되고요. 되나?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게 있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민들, 그러니까 북한 어민들이 11월 2일에 지금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귀순해서를 밝혔다는 거고, 네. 근데 5일 만에 북송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아무리 뭐 중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라도 5일 만에 불송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특히나 들고요. 중범죄 용의자라고 한다면 살인 용의자를 한다면 더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하고 사실 또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당의 이제 하태경 의원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거든요. 귀순사를 밝히면 일단 네. 그때도 그 국민이 되는 건데 예. 특히나 귀순 의향서가 네. 가장 결정적인 예. 그 예. 단서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이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며칠 만에 보내버린 것을 왜 그랬냐 이게 이제 11월 그 4일 그러니까 11월 4일에 네. 11월 5일에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회의가 이제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열리면서 김정은
대한 그 초청장. 초청장과 함께 이 어부들을- 이 어민들을 이제 북송하겠다는 것을 같이 보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통지했다는 거죠. 예, 이 두 개를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어민들 보내라고 예. 요청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친서 보내고 네, 같이 그렇죠. 보냈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게 이제 11월 4일에 이분들이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제 그 귀순을 한 것은 11월 2일이고요. 네. 그리고 11월 4일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다음에 11월 5일에 북한 김정은에게 이 초청장 그렇죠. 그리고 또 북송하겠다는 편지를 통지.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7일에 보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결국은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심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후딱 보낸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김정은 해석이 되는 거죠. 신기교용 선물을 예, 보낸 거예요. 예, 일종의. 그래서 이 탈북 어민들을 예,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은 결국은 왜 이렇게 급하게 보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아니겠어요? 이제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이렇게 외친 정부에서 이렇게 인권에 위배되는 그렇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아니 이게 보면 이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자 일단 귀순 의사를 귀순 의사양서를 썼으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네. 우리나라 국민을 범죄 용의자라고 외국에 추방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렇게 하는 경우는 원래 적십사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동행해서 가는데 네. 여기는 이제 경찰 측공자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적십사사가 아니라 이제 경찰이 이렇게 대동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시간에 억지로 보낸 쫓긴 거죠. 예. 시간에 쫓긴 그런 상황이 좀 그렇죠. 돼버린 것이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에서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고발했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고발을 할 정도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네. 국정원 내부적으로 당연히 내부 자료를 많이 보고 네.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심각하죠. 때문에 저는 고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지검의 고발 지금 네.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기 때문에 네.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또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또한 수사권을 가진 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이것은 신속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또 책임자 처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소환도 빨리 하고 이래서 그렇죠.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이게 일단 아무리 귀순한 분이라 탈북민이라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을 저렇게 강제 북송한다는 거는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 당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네. 다 책임 선상에 올라와 있고 더 높게 올라가서는 그럼 문 대통령한테 보고 안 됐느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그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뭐 상임위에 나와서 저는 그때 발언하신 다 걸로 보고했다 기도를 그랬어요. 했는데 대통령에도 보고가 보고 됐다 다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됐으니까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네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율배반적인 게 페스카마오 그렇죠. 선상 저도 이제 반란 그 사건 말씀을 때 드리고 싶어요. 그 조선족들이 예. 비슷한 사건이에요. 네. 동료 선원들 다 불러내서 죽였는데 그거는 죽인 게 확인까지 돼서 재판까지 그렇죠. 나온 상황인데 그거를 끝까지 변호하면서 나중에 특사까지 해줬어요. 네, 문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사형 선고된 그러니까요. 게 2심에서 또 열심히 변론을 하셔서 무기징역으로 이게 그래요. 또 그러니까 형이 내려주고.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도 아닙니다. 거기는. 예, 예.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인권 변호사라고 해놓고 지금 이 사건은 멀쩡하게 귀순한 사람을 저렇게 올려보낸다? 네. 본인들 의사도 묻지 않고 네. 안 대시고 포승줄에 묶어서 이게 인권 국가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뭐 계속 조사를 좀 해보고 뭐 진상을 좀 규명을 해가면서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이거는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죠. 예. 그래서 대북 이제 그 제재 결의안을 매년 네. 유엔에서 이제 이걸 채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고 이대준 씨를 네. 이제 월북몰이로 간 이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이러한 그 이제 뭐 북한의 인권 침해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또한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 이제 강제 북송 사건도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올해 그 다루게 될 네. 이러한 그 이제 인권 결의안 네. 네, 좀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미 그래서 미국의 미 의회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이건 네. 끔찍한 사건이다. 그렇죠. 이거 규탄해야 된다고 이미 규탄을 했고요. 네. 오늘도 또 보니까 이 인권 관련 단체 장을 했던 분들이 지금 이거 규탄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네, 네. 이게 어떻게 인권 국가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해졌다라고까지 했는데 아니 한국을 완전히 뭐 먹칠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그렇죠.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아니 그 북한 선박이 내려온 걸 납포했다고 합참의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네, 조사를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또 김관진 장관 왜 조사 안 했냐고 행정관이 또 검찰 그렇죠. 수사단을 불러서 네, 네. 또 윽박을 지르고 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네, 네, 안보적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화요일에 네. 국가안보 문란 TF가 이제 새로 발족이 됐고 그렇죠. 네. 거기서 다루게 이런 것들도 다 다룰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진상 규명도 하고 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것도 또 저희가 지적을 하고 뭐 그와 또 병행해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 더욱 더 진상을 밝혀야 되겠죠. 아,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정쟁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인권, 네. 생명 이런 거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이 바다에 빠져서 불살라지든 말든 그냥 눈 감아버리고 북한 편만 들고 이런 일들은 정말 다시 한번 규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